뭘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예체능 학생들의 2+4 입시 전략. 온 세상이 광화문에 집중되었을 때의 일이다. 밤늦게 수업을 마친 후에 선생님들과 술 한잔하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학생 3명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내 가방을 낚아채고는 한적한 골목길로 달아나는 것이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멍하니 서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는 골목길로 쫓아갔다. 세월이 지나도 변화없는 골목길 소년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돌아보았다. 아저씨 왜요? 가방 찾아가시기? 골목길 소년 중에 한 명이 이죽거리면서 내 가방을 들고 흔들었다. 나는 술 기운 덕분인지 배짱도 생기고 무엇보다 가방에 넣어둔 휴대전화기는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학생들에게 다가갔다. 하, 참나 이 아저씨 깡졌네. 왜 한번 맞짱 뜨시게? 골목길 소년 3명이 천천히 다가왔다. 택시도 잘 잡히지 않는 늦은 밤이었고 뒷골목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하나 보이지 않았다. 거친 소년들이 한 발 한 발 다가왔다. 5m, 4m, 3m. 이제 더는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내가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갔다.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구박 같은 얘들아 미안하다.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강의실에서 쫓아냈던 아이들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다. 미안한 거 투성이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때 구세주의 인자한 음성이 울려 퍼졌다. 선생님, 거기서 뭐 하세요? 우민이가 내 뒤에 서 있었다. 우민이. 언제 봐도 듬직한 우민이가 하얀 애들에게 둘러싸인 초식동물 한 마리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한 우민이가 가방을 내려놓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이거 무슨 일이래? 이놈들, 설마 지금 우리 선생님한테? 우민이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골목길 소년들이 손가락을 우두둑거리며 우민이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싸움은 아주 간단하게 끝났다. 그건 싸움도 아니었다. 맨 앞에서 다가오던 골목길 소년이 우민이의 손에 잡히더니 하늘로 날아오르다가 종량제 쓰레기 봉투 더미 사이로 툭 떨어졌다. 두 번째 소년이 우민이에게 잡혀 바닥에 꽂히고는 바로 끝났다. 그때였다. 우민이 형, 저예요. 제가 미처 못 봤어요. 형 진짜 잘못했어요. 우민이에게 잡혀 직전에 마지막 소년이 무릎을 꿇은 채 울먹거렸다. 어디 보자. 이 듬직한 우민이는 키 187cm, 몸무게 0.1톤, 유도 4단 보유자였다. 잠시 후에 경찰이 왔고 우리는 모두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30분가량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우민이와 나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다. 며칠 후 수업 시간에 우민이는 나를 보고 혼자 킥킥거렸다. 우민이는 운동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다. 공부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풍부해서 여학생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험 결과를 놓고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몇 안 되는 학생이기도 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2등급은 유지하고 있잖아요. 힘내세요. 누가 선생이고 누가 제자인지 모르겠다. 자기 성적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기는 나를 보면서 먼저 위로하는 학생. 야, 이 점수로는 경희대는 꿈도 못 꿔. 시험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에이,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말고사에서는 반드시 1등급 받아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제가 여기에 있는데. 우민이는 경희대 호텔경영학과로 진로를 정해놓았다. 중3 때부터 전공을 정해놓고 아주 일관되게 로드맵을 짜왔으나 문제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우민이 담당 선생님도 걱정, 나도 걱정인데 정작 당사자는 천하태평이었다. 우민이는 경희대가 어려우면 경기대라도 가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포트폴리오를 호텔 경영에 집중하면서 교내 활동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갖춰나갔다. 동아리,
독서활동, 학생부 세부특기 사항까지 모든 것이 호텔 경영에 잘 맞춰져 있었다. 내가 늘 강조하는 전공적합성에 누구보다 충실한 학생이었으나 문제는 성적이었다. 우민이는 큰 소리를 쳤으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끝내 2등급 중반에 머물러 있었다. 우민이는 자료를 찾아보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선생님, 또 걱정하시네요. 왜 걱정하십니까? 최우민이 여기에 있는데. 야 인간아, 경희대는 호텔 경영에 워낙 특화되어 있어서 2등급으로는 진짜 어려워. 에이,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은 기도나 하세요. 진짜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아,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도대체 누가 선생이고 누가 학생인지 모를 이 상황 왜 만드셨나요? 제가 어린 제자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건가요? 제가 진짜 기도나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민이는 여름방학 특강을 들으면서 꾸벅꾸벅 졸았다. 평소에 그런 모습을 본 적 없는 나는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다. 날이 갈수록 우민이는 매우 피곤해 보였다. 야 덩치, 너 진짜 왜 그래? 이제 3학년 얼마 안 남았어. 집중 안 할래? 에이, 뭘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나는 침을 닦으며 웃고 있는 우민이에게 분필을 집어던졌다. 운동신경이 빠른 우민이는 그 분필을 낚아채서 손가락 사이에 끼우더니 우두둑 부러뜨리며 웃었다. 여학생들의 환호성을 질렀다. 어후, 저 자식. 나는 수업을 마치고 우민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근데 뜻밖으로 어머니는 웃으면서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민이가 요즘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는데 차를 빼면 만나주겠다고 한 모양이에요. 요즘 새벽마다 체육관에 가서 2시간씩 운동을 하고 와요. 예?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여자친구요? 어머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 일은 워낙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애라서. 어머님 그래도 지금 워낙 중요한 시기라서요. 에이 선생님, 뭘 걱정하세요. 나는 우민이 어머니가 어떤 말을 이어가는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뭘 걱정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데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왠지 그렇게만 들렸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우민이의 여유는 역시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래, 나는 간절하게 기도나 하자. 우민이는 여름방학 기간에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뺐다.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우민이의 몸무게는 무려 98kg이 되었다. 도대체 어떤 살을 뺐다는 것인지 도통 표시는 나지 않았으나 우민이는 2자릿수 몸무게로 돌아온 것을 두고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우민이가 유쾌하게 원장실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새로운 입시 전략이 떠올랐다. 우민아, 잠깐만, 너 혹시 연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니? 연세대요? 왜요? 아니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네가 연세대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세대? 에이, 그런 삼류대를 내가 왜 가요? 저는 무조건 경희대라니까요. 우민이는 신고도 트며 나가버렸다. 가만히 있자. 연세대가 3류대였나? 내가 혹시 발음이 돼서 영세대라고 말했나? 나는 한동안 어이가 없어서 우민이가 나간 문 밖을 한참 바라보았다. 2학기 때 또 우민이는 일관되게 2등급 중반의 내신 성적을 유지했다. 국어가 조금 오르면 수학이 떨어지고 수학이 조금 오르면 영어가 떨어지고 늘 그런 식이었다. 청춘연의 사업은 잘 진행 중인 것 같았다. 내가 걱정하면 우민은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냐고 위로했다.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만 했다. 우민이 내신이나 수능 모의고사는 그 등급으로는 경희대 호텔경영학과에 도저히 갈 수 없었다. 호텔경영에 맞춰서 진행해온 모든 활동은 우수했으나 내신 등급이 받쳐주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나는 우민이가 삼류대라고 말하는 연세대에 대한 미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2학년 2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이 2.4이고 모든 포트폴리오는 호텔 경영에 맞춰진 상황. 그동안 주장했던 전공적 합산의 기준을 나 스스로 깨트려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여러 자료를 재검토한 후에 나는 우민이 어머니와 상담했다. 3학년 1학기 때 1등급으로 올린다고 해도 점차 합산 등급이 있어서 경희대 호텔 경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장님 걱정하시는 마음은 아는데요. 저희는 경기대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어머니, 2등급이면 해볼 수는 있는데 경기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경기대가 어려우면 다른 대학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뭐 우민이가 좋아하니까 호텔 경영이면 어디든 좋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정체성에 혼란을 겪곤 한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상위권 대학에 보내게 노심초사하고 선생이 전공의 중에도 강조하는 법인데 이건 뭐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생각을 말씀드렸다. 저기 어머님, 혹시 연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혹시 우민이 어머니도 그런 삼류대는 보내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면 어쩌나 싶어서 질끈 눈을 감았다. 연세대라 명문대니까 가면 좋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거기도 호텔 경영이 있나요? 아니 어머님, 그런 건 아닌데. 호텔 경영이 없으면 우민이가 연세대에 가려고 할까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우민이 어머니는 아들이 연세대에 갈 수 있다는 선생에게 호텔 경영학과 없는데 뭐하러 거기를 가느냐는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민이 내신 등급과 수능 모의고사 등급으로는 경희대 호텔 경영은 어렵고, 그래서 우민이 유도사단 특기를 살려서 연세대 체육교육이나 스포츠 관련 학과로. 예? 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나 우민이는 원장님께서 고교 입학 전에 진로를 결정하고 일관되게 그걸 밀고 나가라는 말씀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민이가 호텔 경영을 전공해서 스위스에 가서 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하기에 계속 그쪽으로만 밀고 왔어요. 어머니, 호텔 경영을 하지 않아도 스위스에서 살 수 있고요. 일단 대학에 가면. 저는 우민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아요. 우민이 아빠처럼 일만 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체육이나 스포츠 관련 학과를 말씀하셨는데 운동을 취미로 하면 행복하지만 전공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생고생을 하고 고통스럽겠어요. 안 그런가요? 우민이 어머니 말씀은 단 한 부분도 틀리지 않았다. 입시 진로 선택의 정석을 잘 알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가장 바람직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우민이 어머니에게 더는 연세대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래, 걱정하지 말자. 간절하게 기도나 하자. 나는 진심으로 우민이와 어머니의 생각을 존중하고 응원하기로 했다. 내가 강조하는 입시의 정도가 바로 그런 일관성이 아니었던가.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나. 그런데 입시는 알 수 없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3학년 1학기 개학을 일주일 앞둔 2월 말이었다. 우민이가 해맑은 모습으로 원장실 문을 열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이, 스위스 소년, 어서 와. 밥 먹었어? 예, 저기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왜? 나보고 기도하냐고 물어보려고? 예,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오늘 아침에 운동하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연세대에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나는 멈칫하고 우민이를 바라보았다. 이 기도 소년, 스위스 소년이 또 무슨 말 하는 건가 호기심이 생겼다. 연세대라, 가만히 있자. 그런 대학이 우리나라에 있었나? 아하, 저기 서울 신촌 변두리 어디에 연세 뭐 그런 대학 있다는 말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삼류대에 갑자기 왜 관심을 갖고 그래? 아니, 저도 뭐 그런 이름도 없는 대학은 별 관심이 없는데 원서를 6개나 쓰면 그냥 심심풀이로 삼류대도 하나 써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에헤이, 왜 그래? 그 삼류대학에는 호텔 경영도 없고 관심 가질 만한 학과도 없어. 거기 지금 교문은 열려있는지 모르겠다. 결국 우리의 선문답 같은 상담은 끝났다. 그렇게 해서 우민이가 말하는 삼류대, 우민이의 어머니가 말하는 생고생을 하는 학과, 스포츠 응용산업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준비하게 되었다. 워낙에 운동을 좋아하고 새벽마다 체육관에 가서 유도를 하고 있던 우민이었던지라 새롭게 변화를 줄 것도 없었다. 다만 연세대의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입시에서 요구하는 선택 실기 시험에 맞춰서 유도를 더 연습하면 됐다. 그리고 학교 대표로 대회에도 출전해 보기로 했다. 방향을 바꾼 전공적 합성을 조금 더 보완하고 연세대 스포츠 응용산업학과에 맞게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갔다.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간절하게 기도만 하면 됐다. 별로 도와줄 일도 없었다. 우민이의 모의고사 오답 성향을 분석하고 같은 문제를 틀리지 않게 반복 훈련만 시켰다. 걱정하지 않고 기도한 결과 우민이는 5월에 전국대회에서 3등을 하고 9월 원서 쓰기 직전에 2등을 했다. 그 와중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3학년 1학기 내신 등급을 2.3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나는 별로 해준 것도 없고 간절히 기도만 했는데 우민이는 연세대 스포츠 응용산업학과에 합격했다. 이런 우민이의 사례에서 한 가지 꼭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예체능 특기생은 2+4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관성과 지속성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고교 입학 전에 직업과 전공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빈이는 중3 때부터 일관성을 가지고 호텔 경영학을 준비해왔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호텔 경영 동아리 활동을 했고 봉사활동도 컨벤션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 교과목 세부 특기 사항도 호텔 경영에만 집중했고 독서활동도 모두 이 방향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전공적 합성 공부의 모범 사례 중에 으뜸이었다. 그런데 우민이에게 연세대 스포츠 응용산업학과에 관심을 갖도록 먼저 제안한 것은 나였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나 스스로가 원칙을 깬 경우였다. 이후도 사단의 실력을 갖추고 새벽마다 등교하기 전에 체육관에 들러서 운동을 하고 가야 몸이 개운하던 학생들에게는 플러스 알파의 보완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공부가 부족해서 편법이나 도피처로 체육특기생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체육특기생들이 준비하는 기초 체력과 기본 운동 능력 따지기는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간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기본 학업에 충실하면서 내신 관리가 병행이 되어야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길이 열린다. 수시 6개의 원서를 쓸 때 자신을 예체능 특기생으로만 생각하면 선택의 폭도 좁아지고 공부도 소홀해진다. 일반적으로 2+4 전략을 추천하는 이유는 어떤 순간이라도 공부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다. 2는 공부 실력에 맞춰서 4는 특기생인의 기본 운동 능력을 기준으로 수시 원서를 쓰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체육뿐만 아니라 미술이나 음악 특기생에게도 2+4 전략을 추천한다.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내신과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 6장의 원서를 모두 예체능 전공으로만 쓰겠다는 전략을 세우면 실기에만 집중하고 공부는 어쩔 수 없이 소홀히 하게 된다. 오죽하면 홍익대 미대에서 미술만 잘하는 학생들을 뽑지 않기 위해 입시에 홍역을 치르면서까지 공부를 중시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대가 독보적인 홍익대에서 실기 중심 선발 방식을 내신과 수능을 중시하는 교과 중심 선발 방식으로 바꿨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 실기도 중요하지만 교과 중심의 공부가 병행돼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6개 모두 예체능 실기에만 맞춰서 원서를 쓰겠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다. 부족하더라도 2개는 공부한 실력에 맞춰 쓰겠다는 긴장감이 있어야 대학이 선택폭도 넓어지고 집중해서 실기 준비도 할 수 있다. 대학은 어떤 경우라도 공부를 하는 곳이다. 예체능 실기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학업 성취도가 반드시 필요하다.